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그만큼 노인성 질환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배뇨장애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성 배뇨장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를 꼽는데요. 이 고령 사회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경우를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의 경우를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년 후 2025년에는 노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령화에 따라 질병도 노인성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노인성 배뇨장애 증상들은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삶의 질을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소변이 급하거나 자주 보게 될 때, 이때 배뇨를 위해서 침상에 내려다 낙상의 사고를 유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골절이나 다른 또 큰 불편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성 배뇨장애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소변이 힘들어지는 빈뇨 증상, 그리고 또 소변이 굉장히 급해지는 절방뇨, 급박뇨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증상, 특히 밤에 소변이 잦은 야간 빈뇨 등 거의 배뇨장애 모든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도 원인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배뇨장애가 왜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하면 다양하게 만성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 의한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나 척수 손상 같은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 배뇨기관에도 신경장애에 의한 배뇨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무력증이나 아니면 배뇨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대뇌 피질의 위축성 변화에 의해서 배뇨근을 조절하는 어떤 신경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령화에 따른 배뇨기관 자체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만성질환의 합병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배뇨장애가 노령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원인 질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남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배뇨장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죠. 이 전립선은 남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립선염, 고령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을 주로 일으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죠. 남성이라면 일생 동안 한 번쯤은 이제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유발하는 배뇨장애 증상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아주 많은데요. 전립선이 커짐으로써 요도를 압박해서 일으키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이 크지 않을 때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보다는 방광을 자극함으로써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소변을 급하게 보게 되는 증상은 있지만은 전립선이 많이 커져서 요도를 맞게 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또 금방 나오지 않고 소변 볼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소변을 다 보고 난 뒤에도 소변을 흘리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배뇨장애 증상들은
두 가지 질환에서 비슷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전립선 암에서는 증상이 급하게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배뇨장애 증상 외에 암이 전이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증상이 유사해서 진단을 놓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배뇨장애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에 있을 때 나오는 증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간과해버림으로 해서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일찍 시작하자, 젊은 연령층에 시작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 40대부터 매년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족력이 없어도 50대부터는 매년 1회씩 반드시 전립선 검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다른 장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양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커진 전립선 조직 자체만 관리해주면 되거든요. 전립선이 많이 커지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만 하면 되고요.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고 증상이 심할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전립선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도 피부 절개를 가하는 수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이 됐을 때는 전립선 피막과 정랑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조기 발견 시에는 적절한 절제만 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발견이 지연되었을 때 전이가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상 악성도가 심하지 않고 연령이 아주 많을 때는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빈도는 높지만 병원을 찾는 비율은 적다고 하는데요. 이 배뇨장애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뇨장애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 재테크라는 말처럼 활기찬 인생 2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노인성 배뇨장애입니다. 증상을 느끼더라도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여겨서 병을 키우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성 배뇨장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남성과 여성의 배뇨장애 원인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남녀에 있어서 배뇨 기관에 발생하는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나 치료도 아주 달라집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등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성에서는 출산의 후유증에 의한 요실금이나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과민성 방광 등이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장애나 신경장애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같은 질환들은 남녀에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성 배뇨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요실금과 또 과민성 방광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이 동반되나요? 네, 요실금은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증상을 말하죠. 이렇기 때문에 요실금도 소변을 흘리는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서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령기에서 많이 불편한 요실금은 기침이나 재채기식에 흘리는 복압성 요실금보다는 배뇨가 너무 급해서 흘려버리는
절박성 혹은 급박성 요실금이 많습니다. 과민성 방광에서도 소변을 흘리기는 하지만은 배뇨가 아주 작고 아주 소변이 급한 절박뇨 증상이 주로 있습니다. 네, 그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군요. 그러면 이 절박뇨나 빈뇨가 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예,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는 방광훈련법이 있는데요.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요의가 느껴지면 곧바로 화장실을 가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요도 관략근이나 항문 관략근을 아주 강하게 수축을 해서 급한 시기를 넘기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화장실을 가게 합니다. 또 화장실을 자주 갈 때는 배뇨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일 정도 자신의 배뇨를 하는 상태를 기록해 보는 방법입니다. 요의를 느끼는 시간이나 배뇨 시간 그리고 배뇨량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면 자신의 배뇨 상태를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배뇨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의도적으로 1, 2주에 30분 정도씩 배뇨 간격을 늘려서 약 한 4시간에 한 번 정도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한 약물로 소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낙상 등의 위험이 있어서 더 큰 고민거리일 텐데요. 쉬운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정상적으로는 야간에는 수면 중에 배뇨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뇨 전과 후에 수면이 있는 배뇨를 하룻밤에 1회 이상 하게 되는 경우를 야간 빈뇨라고 합니다. 이럴 때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24시간 동안 주간 및 야간 동안에 소변을 모아서 양을 측정을 해보는데요. 이때 야간 중에 배뇨량이 하루 전체 배뇨량의 35%가 넘으면 저녁 취침 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줄여서 야간 배뇨량을 줄여줍니다.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물뿐만 아니고 음료라든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의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야간에 배뇨량이 많지 않으면 야간 빈뇨가 있을 때 취침 전에 충분히 배뇨를 하고 수면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해서 수면 장애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또 보고 만약에 수면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방광에 자극을 주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캡사이신이나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된 자극적인 음식 아니면 알코올의 섭취도 줄여주는 것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합니다. 네, 요실금의 경우에는 통증은 없지만 불편함과 수치심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요실금 증상으로 수술을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0%가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있는 분들 중에 수술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흘려버리는 복압성 혹은 긴장성 요실금일 때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변이 너무 급해서 흘려버리는 절박성 혹은 급박성 요실금일 때는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고요. 또 소변이 잘 안 되어서 흘려버리는 일류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기존의 복압성 요실금 수술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소변을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인 배뇨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실금 치료로 수술을 선택할 때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뇨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삶에 대한 경험과 함께 질환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 지식들의 대부분은 옳지만 그중 일부는 틀린 정보로서요. 가끔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될 때 과민성 방광으로만 추정하고 검사도 없이 소변을 잘 나오지 않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끔은
소변을 보지 못해서 소변이 방광이 심하게 정체됨으로 해서 배뇨가 잦은 분들에게는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소변 보기 힘든 상태에서 소변을 못 보게 하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령기에는 증상이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건강한 노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뇨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건강한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팔팔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사람은 잘 먹는 것만큼 배뇨 활동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각종 노폐물을 처리하는 배뇨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유해 물질이 쌓일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배뇨 장애는 나이나 성별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특히나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날씨에 따른 배뇨 장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날씨에 따라서 배뇨 장애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던데 요즘 같은 날씨에 자주 발생하는 배뇨 장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같이 고르지 않는 날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찾게 되는데요. 감기 약을 드신 후에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배뇨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갑자기 소변이 막히는 급성 요폐를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심하게 요의를 느끼긴 하는데 소변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럴 땐 아주 불편하겠죠. 이럴 땐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네, 크게는 질병에 의한 배뇨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흔한 원인으로는 약물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지나친 수분 섭취 때문에 요의 흐름이, 소변의 흐름이 갑자기 막혔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서는 남성에서는 흔한 전립선 질환이고요. 여성에서는 가민성 방광 같은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비슷하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척추의 손상 등으로 인한 신경이성 방광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배뇨 장애를 자주 일으키는 약물을 섭취했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과다한 수분 섭취라든지 추운 환경에 급격한 노출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급성 요폐의 원인이 전립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전립선의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예,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는 남성에서는 전립선 질환이고요. 전립선 질환 중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방광 입구나 요도 관략근의 폐쇄를 좁아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는 급성 전립선염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급성 전립선염이 있을 때는 열이 많이 심하게 납니다. 그런 열이 나면서 몸살기를 동반하는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서 또 소변을 볼 때는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배뇨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전립선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원인 질환들을 치료해야 할 텐데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커진 전립선에 의한 배뇨장애 치료는 1차적으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전립선이 심하게 크지 않고
배뇨 장애가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전립선이 심하게 커진 상태에서는 전립선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을 제거하는 전립선 절제술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외부적으로 피부 절개가 없이 아주 간편하고 합병증이 적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술을 받기도 쉽지 않은 전신 상태가 아주 불량할 때는 국소 마취하에서 전립선을 묶어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급성 전립선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염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 치료하고 비슷하게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보조적인 치료와 소변 배출을 시키는 돈용안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급성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네, 그렇다면 만성일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까요? 네, 아무래도 만성일 때는 열이 많이 나거나 전신 쇠약과 같은 급격하고 전신적인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급성요폐, 소변이 갑자기 막히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 면에서 훨씬 복잡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병원에서는 6주 이상의 치료를 권유합니다. 장기 사용이 가능한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를 투여하면서 전립선 마사지나 물리치료를 동반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장시간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는 여러 병원을 찾게 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남성 급성요폐 환자의 70%가량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그리고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 급성요폐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겨울철 증상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이렇게 되면 땀의 배출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소변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소변을 더욱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배뇨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들은 심한 경우엔 소변이 막혀버리는 급성요폐로 응급실을 찾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날씨에 따른 배뇨장애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신경인성 방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급성요폐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신경인성 방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방광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척추나 내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방광의 신경들이 손상을 받게 되었을 때는 방광이 소변이 차는 감각이나 소변이 찼을 때 밖으로 보내는 운동의 장애를 받음으로써 제대로 소변을 채우지도 못하고 소변이 차도 배뇨를 잘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세한 환경의 변화나 약물의 작용에 의해서도 쉽게 소변이 막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감기약 복용 후에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감기약이 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건가요? 네, 감기약에는 콧물이나 기침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 성분 중에는 요도 관략근의 긴장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요도 관략근이 지나치게 수축이 되면 방광에 모여있는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힘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소변이 갑자기 막히게 되는 급성 요폐가 생기게 됩니다. 네, 평소 소변 보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감기약 처방받을 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 감기약 이외에도 배뇨장애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어떤 성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항콜린제나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되는 약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콜린제 성분은 감기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서요. 피부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일부 정신과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도 요독 관략근의 긴장도를 높여서 소변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요폐를 유발하는 그런 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약물들을 복용할 때 항상 급성 요폐를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배뇨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소변이 시원치 않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요도 관략근의 수축이 소변을 힘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근근히 소변을 보고 있는데 작은 스트레스를 가함으로 해서 소변이 완전히 정지되는 급성 요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질병이나 약물 외에 급성 요폐를 유발하는 상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고 자주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장시간 버스 여행을 하면서 과다한 음주나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방광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요, 소변을 보기 위한 배뇨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뇨근이 지나치게 이완되어서 버리면 수축이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막상 소변을 보려고 배뇨를 시작했을 때 전혀 소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급성 요폐가 생기고요. 응급실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네, 장시간 차로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소변 참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요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나요? 네, 우선은 응급 상황이니까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을 배출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돈요관이라는 작은 튜브, 호스를 이용해서 방광까지 요도를 통해서 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방광에 있는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요도 관략근의 긴장도를 낮추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배뇨 장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죠.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본인의 요로 계통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신경이성 방광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면 사전에 다른 약물 처방을 받을 때 미리 알려주고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소변을 참으면 지나치게 배뇨근을 이완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도 장시간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는 가능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전신 근육은 물론이고요. 배뇨근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뇨 장애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증상 자체만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고요.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